억울한 일이 생겨도 도움받기 힘들어 참을 수밖에 없었던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특별한 법정이 세워졌다. 명임씨 허참과 상큼발랄 고은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판사 박지훈,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고민을 들어줄 특급 변호사 군단까지 마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우리 동네 법정. 과연 어떤 사건이 그들을 기다릴지 그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모곡이 익어가는 계절이 왔네. 벼 색깔도 서서히 좀 변해가고 있고. 좋아. 뭐 하는 거야? 맞지? 은주 씨 맞지? 뒷모습만 봐도 아는데 이렇게 촐랑대는 여자가 또 누가 있을까? 여봐! 저. 깨콩! 여기서 뭐해? 티났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동하는 건 좋지. 더운 여름에 운동을 못했는데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가 왔잖아요. 그렇지. 진짜 열심히 뺀 뱃살 있잖아요. 운동 네. 못해서 다시 찌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지. 그쵸. 속상해요? 속상하십니까? 그렇다면 법의 손길이 멀리 있는 법률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우리 동네 법정의 우동법. 안녕하세요, 허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주입니다. 자, 예. 우동법. 저희가 오늘은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양주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지금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곳. 진짜 이게 서울인가 그렇죠. 싶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곳에 네. 저희한테 그 일반 농법하고 무농약 농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달라고 SOS를 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달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럼 그런 고민을 주신 사연을 주신 분을 만나러 가볼까요? 그럴까요? 어떤 예.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는 우동법. 어디? 가시죠. 가봅시다. 예. 시나 가만히 있어보자. 저분이신 것 같죠? 맞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웅길 씨죠? 네, 제가 사연을 보내주신 분. 저희가 대충 듣고는 왔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인지 듣고 싶어요. 예, 무엇 때문에 사연을 보내신 거죠? 예, 제가 귀농을 한 지 15년, 무농약 농사 한 지 11년.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격려도 많이 받고 그런데 기존에 이제 관행농 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행이라 하면은 일반 농법이고 그렇죠. 무농약이라는 게 유기농을 네네 맞습니다. 그런 농사법 가지고 이제 갈등이 많이 있을 있나 수 봐요.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역시 이제 먹거리가 안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알겠어요. 저희에게 의뢰를 잘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좀 해결을 도와드려야겠죠?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도와줄 든든한 사람들이 또 왜 안 와가? 모셨죠. 우동법의 변호사 어벤져스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저기 뛰어오네요. 네. 멋진 변론 해주실 거죠? 그럼요. 의뢰인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김수환 변호사. 예, 저도 뭐 농촌에 이런 종류의 어떤 갈등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뭐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예. 양측 얘기를 잘 들어보고 한번 예. 해결책을 강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빨리 만나러 가시죠. 가자. 가시죠. 오늘 찾아온 마을은 경기도의 중심부 양주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평야지대에 2천여 명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는 조용한 시골 동네 서굴입니다. 논농사와 하우스 농사가 중심인 서굴이 특히 가을 햇빛을 머금고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가 마을의 주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넓은 평야와 하천이 있는 지형, 벼농사에 있어 최적의 환경인데요. 서구리 마을에서 생산된 쌀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주민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벼나 호박, 오이, 배추 등 일반 농법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농부들의 노력으로 친환경 농사법으로 재배를 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구리는 자연 친화적 농촌 마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농협이군요. 네, 맞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저마다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요? 아유, 많이들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자, 앉읍시다. 시골 농촌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마을은 그러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다 고민이 있으신 분. 아니 근데 살면서 어느 마을이든 네. 별의별 고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유명한 변호사분들을 모시고 왔거든요. 어떤 고민이든 다 괜찮아요. 어떤 고민이든 명쾌한 해답을 이 자리에서 내드리는 네. 이름하여 즉시 특기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과연 이 마을에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부터 예, 고민 이야기가 있는지. 네 들어볼까요? 네, 먼저. 네, 저희 마을에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음도 그렇지만 냄새도 나고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갖고 파출소에서. 예. 근데 애완견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커요. 그리고 많아요, 마리수가. 몇 마리나 되는 것 같아요? 7, 8마리 돼요. 아, 그러면 밤에 시끄럽겠다. 여름에 특히. 여름에 또, 예. 그 엄청 또, 시끄러워요. 예, 바람 방향에서도 또 냄새 나고. 네. 근데 문제는 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살아있는 걸 갖다 버리냐고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냥 아나무인이야. 그래서 우리 동네 쪽에도 있는데, 네. 그걸 또 그 사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또 팔더라고. 제가 볼 때도 사육이죠. 가둬놓고 키우는데 그게 무슨 애완견이야. 그렇네요. 아니 그거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개를 무슨 베란다에서도 개를 2마리 키워요. 네. 애완견이 아닌데. 근데 얘네가 왜 짖는다 그러잖아요. 멍멍. 그리고 우는 거는 정말 사람이 아파서 우는 것처럼 예, 막 예, 이래. 예. 근데요. 예. 밤에 쏠면 소름이 막 끼쳐. 너무 무서워 그 소리가 나는. 너무 싫어. 이게 뭐 법적으로 제재하고 이런 방법이 없나 봐요, 그러면요? 예, 일단은 뭐 이제 개로 인한 소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형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 이제 경찰서나 이쪽에 좀 어렵고 또 행정적으로도 사실 그거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은 없어요. 네. 예, 개로 인한 소음을 그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뭐 층간 소음이나 뭐 그런 기계에 의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소음 진동 규제법이나 이런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동물로 인한 소음이 아직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민법 제 759조에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로 인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그 동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 점유자가 이제 동물 점유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제 저희 민법의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인근 주민에게 그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이 계속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일종의 화병 같이 이제 그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이제 정신병원까지 이제 정신과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이야. 그래서 그에 따른 치료비와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웃 그렇습니다. 간에 이렇게 소송을 또 해야 된다는 것도 마음 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판결보다는 이제 뭐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조정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좀 판사님이 현명하신 또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지 그러면 우리 않을까. 한 가지는 해결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느 분이?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저희 동네에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혼자 많이 사시는데 네. 농사 지으시면서 혼자 사시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근데 자녀분들이 그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건 없나요?
민법상으로 네. 뭐 직계혈족과이나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곤란하셔서 자신의 생계가 유지에 위협을 받으실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당연히 부양 의무에 의해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각각 개개인의 어떤 소득과 그 생활 수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뭐 어떤 그 노환이나 어쨌든 이제 그 고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본인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자식들 보호를 못 받아서 정말 혼자 되신 분들은 기관에서 다 신경 써줘요. 반찬도 들어가고 또 내드리고 봉사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접촉이 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자식이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정부에서 그 사람의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봐야 되는 대상이 안 돼서 저희 엄마는 저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가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자식은 그냥 호적에서 이렇게 제명을 시키면은 나는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혈족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안 돼요? 자연혈족 관계는 뗄 수 없고요. 친족 간에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혼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는 혼인이 종료되면 이제 친족 관계가 소멸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혈족 관계, 혈족이라는 건 피를 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뭐 이렇게 호적을 판다고 하죠. 네,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하고요. 본인의 의사가 있으시면 이게 뭐 사회복지사 분들은 못 하시지만 연령이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요건은 아마 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 선임을 따로 이제 비용을 안 들이셔도 이제 거기 계시는 변호사님들이나 법무관님들이 이제 도움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의사가 없으시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 남이 그냥 대신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소송을. 길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갈 길이 있네요. 어쨌든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아 이건 고민이 끝도 없이 이렇게 나와요.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제 옛날에는 진짜 어부를 많이 지셨지만 요즘은 그냥 가족들이 친환경 먹기 위해서 짓거든요. 유기농 먹으려고. 그런데 이제 도시 이제 서울 도봉이나 노원이나 이제 도시쯤에서 배낭 할머니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버스 타고. 그러면 가을에 꼭 요때쯤이면 꼭 서리를 맞아요. 어머나. 아주 고정적으로 맞아요. 아 그래요? 어떤 것들이 없어져요? 솔직히 무 같은 경우는 시장 가봐야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농사꾼한테는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거를 몇 년을 그냥 지켜봤어요. 야, 하룻밤 자고 나면 3개 뽑아가, 4개 뽑아가. 근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뽑아가나 봐. 더 뽑아갈 때도 있어. 근데 올해같이 고춧가루가 비쌀 때는 고추도둑 맞으면 진짜 열받잖아요. 그쵸. 고추도 이제 한 번 따고 원래 고추가 2번째, 3번째가 가장 많이 열려요. 네. 그럴 때 꼭 따가요. 아시는구나. 언제가 좋은 건지. 참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아니 하는지 근데 모르겠어. 신기해요. CCTV 없어요? 밭에도 어떻게 그런 걸 달아요? 그렇다고 맨날 지켜 있을 수도 없고. 이 같은 경우는 뭐 법에 호소할 길이 있어요? 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거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죠. 엄연히 절도죠. 예,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주시청에서 사유재산권에서 타인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플랜카드를 붙여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사유재산지의 표지판에 거기다가 어떤 뭐 절도죄 형량 그 써붙여도 되는 상습인 거예요? 경우에는 얼마? 2분의 1 가중. 그러니까 써붙여도 돼요? 아 그럼요. 이제 사유재산지에 오, 편말 붙여놓는 새로운 거니까. 정보야. 그걸 붙여놓으시면 새로운 정보예요? 붙여놓으시면 아무래도 하다가 그걸 보면 그렇죠, 그렇죠. 다음엔 또 못하죠. 그런 위화력이 있어요. 예. 그 정도만 해도 네. 설이라는 걸 요즘에는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남의 사유재산입니다. 그건 엄연한. 예. 됐습니까? 네.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닮으셨어. 닮으셨어. 짝짝. 자, 어떤 얘기를 할 사연이 있는지. 무농약 농사를 10년 이상 이렇게 지면서요.
판매가 어려우니까 제가 글을 썼어요. 예, 그래서 글을 올려서 그거를 판매를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예. 남편의 무농약 농사를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알리는 거죠. 자라는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벌레를 먹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사진을 다 올려요. 고추 같은 경우는 탄저병 이런 이제 사진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을 안 치는 것보다 그 병 온 거를 먹는 게 더 나쁜 게 아니냐. 탄저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서 손질이 되게 많이 가요. 손이 되게 많이 가고 그런 걸 일일이 다 오려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무농약 먹고 싶습니다. 무농약이라는 말보다는 전혀 농약을 안 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안전한 상태, 자연 그대로의 농사를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농약은 농약을 전혀 안 치면서 거기에다가 화학 비료를 소량은 쓸 수 있는 정도. 그거죠. 이게 무농약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GAP라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이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GAP는 허용 기준치만큼의 농약은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배 환경을 이력 조사를 해서 그것이 시중에 나갈 때 우리가 허용 기준치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있으면 그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GAP입니다. 농약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것이 현재 임산부나 어린아이한테도 혈액에 농약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는 결국에는 옛날에 그 천연적인 완전체의 어떤 자연 그대로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산다라고 하면은 자손의 문제는 없는데 이 농약이라는 것을 일반화해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생명권에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현재의 그 유기농법과 일반 농법 여기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 같이 상생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옳으냐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부닥침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주변에 관행농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저 응당 그거는 또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농약을 쳐서 작물을 재배를 하셔야 되는데 저 녀석이 친환경을 한다고 하니까 함부로 또 거기다가 약도 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으실 수 있는 거니까. 예. 우리 저 박민수 변호사와 김수아 변호사 두 분 오늘 책임이 이거 큽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우동법 변호사 어벤져스. 각자 다른 농법으로 농사짓는 두 농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들녘. 김민성 변호사는 관행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한 농부를 만났는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 수확할 것들 좀 보고 있었어요. 지난 30여 년간 일반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왔다는 농부 A씨. 오랜 설득 끝에 조심스럽게 제작진의 취재에 응했습니다. 베테랑 농사꾼이라 자부하는 A씨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화학물질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랑 농약을 쓰지 않고 하는 거랑 수확량이 차이가 많나요? 차이가 많죠. 그것 때문에 또 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약을 안 치고 하면은 하는 사람들 보면은 반타작도 못해요. 1년 내내 쎄 빠지게 고생해서 했는데 반타작도 못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연결이 그렇죠. 크게 많이 되네요. 그 농약으로 이렇게 그 농사를 지을 때도 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다 기준이 있죠, 물론. 그러니까 이거 뭐 농사 져서 농약 뿌린다고 뭐 무턱대고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 뭐 이게 다른 농산물마다 다 이게 틀린데
식품안전청인가 거기서 해주는 허용 기준치가 있어요. 네. 그걸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딱 그 허용 기준치만큼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이게 뭐 무턱대고 농약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기준치, 나라에서, 그죠? 예, 나라에서 다 정해준 건데.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 국민 대다수가 우리가 지금 이 농약친 저기 농산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유기농 먹고 있는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예. 누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한편 김서원 변호사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무농약 농부 이훈길 씨 호박 농장에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선 변호사로 갑니다. 네, 예. 이훈길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뭐 그 무농약 농사 지으시는 이 하우스신 거예요. 약 2천여 평의 농지에는 오이, 열무, 시래기, 호박 등의 작물이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간의 구슬땀 끝에 무농약 인증도 획득했다는 이훈길 씨. 무농약 농사는 먹거리에 대한 그의 깊은 철학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제가 이제 이 농사 짓기 전에 이제 유기농 무농약 농사를 지으시는 게 사실 관행농보다는 훨씬 좀 어려운 길이실 텐데. 무농약이라는 자체는 자연 속에 어떤 살생을 하지 않고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무농약은 살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살리면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풀이라든지 예. 곤충이라든지 예. 또 무슨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득실득실한 거죠. 같이 다 크니까 아무래도 서출이 그죠. 뭐랄까요? 결론은 소득적인 측면에서 아주 좀 마이너스죠. 무농약이 됐든 유기농이 됐든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를 하자.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또 계시고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이 사회가 안전한 먹거리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이거. 심각하죠. 예. 저는 친환경 농법이 다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옆에 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일반 농법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네. 이게 생산량까지 연결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생계에도 예, 영향을 그렇습니다. 끼칠 수 있다. 예, 예. 어떻습니까? 무농약이라든지 뭐 유기농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가장 정말 필요한 농법입니다. 저희 뭐 많은 심각한 환경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무농약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소출량도 원래 적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갈리나요? 어벤져스가 찢어지나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 법정이 세울 문제인 게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동법 이번 주 서구리 마을 법정에서 판결에 붙여진 사건은요.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을 하는 농민들의 갈등! 네, 우리 동네 우동법 저희는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법정 우동법의 허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무래도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귀촌, 귀농할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무농약 농사를 짓는 쪽과 아닌 쪽. 그렇죠. 오늘 판사님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하기도 좀 뭐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자니 또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법정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갈지,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이제 곧 열릴 마을법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법정 공개합니다.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판결을 내리는 우리 동네 판사 박지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관심이 그만큼 많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소문이 바닥이 퍼졌어요. 이런 것에 대한 그 갈등을 그렇죠. 법정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네, 지금으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출석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원고 피고 나왔습니까? 예, 원고 대리인 김서한 변호사입니다. 네, 원고 직접 나왔네요. 네. 네, 피고 측은 피고 박민성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개인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 출석 못했습니다. 네. 자, 양측 일단 원고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고의 청구 취지는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농약살포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청구를 구합니다. 네. 청구를 하게 된 청구 원인은 소유권에 의한 것이고요. 현재 지금 무농약 농사 인증을 받은 원고 소유의 토지가 피고들의 농약살포 행위에 의해서 지금 무농약 농사 인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인증서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 심각한데요. 저 인증을 따기까지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그럼요. 그걸 또 소비자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요 지금 무농약 농사와 이제 현재 주위 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반 농법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전적인 해결을 하고자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고 직접 이 법정에 출석을 했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재판부에 좀 하고자 하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농사를 지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 작물을 먹고 섭취를 하고 우리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후손까지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안전한 농사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기존에 해왔던 농법으로서 농약을 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니만큼 서로가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피고 측 답변이라든지 얘기가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먼저 원고 측의 주장을 먼저 좀 들어보면 네. 일반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마치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데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에 친환경 농어법이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친환경 농수산물에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농사 방법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무농약은 그냥 아무것도 안 치는 게 무농약인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 농사의 세계가 심오합니다. 과학인 것 같아요, 농사도. 여기서 유기란 법에 따른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허용 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잔류농약이라든지 환경 오염이 없고 병충해 방제가 우수한 친환경 유기농 농약이 공식적으로 판매가 허가가 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농가에서도 이 농약을 이용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가 짓고 있는 농법 때문에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피해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사일이 힘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농사가 풀과의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풀 뽑는 것도 일이고 사시사철 허리 펼 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이처럼 모든 마을에 지금 이런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고령분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무농약으로 하게 되면 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유기농 농약을 사용을 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무농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바람에 무농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눈과 맞닿은 곳에 그런 데에는 비료라든지 이런 농약을 제대로 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잡초에 기생하는 병충해가 벼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 오히려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원고에게 피고의 재산권 사용에 영향이 없도록
어떤 적절한 대책을 사용해 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주장이 많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원고 측은 이제 친환경 농법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피고 측이 이제 원고 측이 지금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취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앞으로 그렇죠. 높다는. 피고 측은 피해 내용도 지금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피고 측이 피해자다라는 뭐 그런 입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측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무농약 농사를 짓는데 농약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그러면은 이쪽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이 벌레가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피해를 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 뭐 증거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원고 측에서 조정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고 측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뭐 조정에 응할 의사는 있습니다. 네, 조정 절차로 진행은 하되 증거 조사하고 이런 사실관계는 좀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고 측 뭐 제시할 증거 있나요? 네, 일단 원고 측에서는 좀 원고 측이 지금 현재 입을 수 있는 그런 피해에 대한 위험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준비했고 네. 그다음에 또 증인을 한 명 또 신청할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증거 영상 증거로 채택하고요. 영상 틀어주시죠. 농지 중간에 빼곡하게 들어찬 비닐하우스들. 이훈길 씨의 무농약 하우스에서는 여름 내 기른 애호박 재배가 한창인데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재배 방식을 고집하면서 고충도 있습니다. 잡초나 풀이 그 농약이나 이런 그 비산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하는 것은 완충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농약을 치시는 분들이 물론 조심은 하시지만 바람이 불어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이 농약을 안 치는 사람들이 하우스를 닫는다든지 어떤 그 방법으로다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을 받기 위해서는 하우스 한 동은 친환경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해놓고 완충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치시는 분이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긴 자기대로 방식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선 또 친환경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고 사실은 참 그 관계가 웬만큼 친하기 전에는 쉽진 않겠죠, 그래도. 토양에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어렵게 받은 무농약 인증이 취소될 수 있기에 이훈기 씨는 그 예방책으로 비닐하우스 재배를 선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동안 이 경계지에 결국에는 농약이 살포됨으로 인해서 무농약 인증이 취소된다면 지금 원고가 거의 10년에 걸쳐서 준비한 모든 것이 지금 물거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원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입증하기 위해서 현재 그 마을에서 원고와는 뭐 다른 친환경 농법이지만 유기농 농사를 하고 있는 저희 박관민 농민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증인이 지금 법정에 있나요?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관민. 네. 자, 원고 측 신문 해주세요. 네,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현재 유기농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죠? 예. 한 몇 년 정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95년도에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넘었네요. 예. 지금 현재 계속 이 마을에서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은 몇 년 되셨어요? 농사 지신 지? 34년. 농사 지신 지? 네. 방송한 지 아니고? 근데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텃밭 갖고 왔다고 하는 게 옳죠. 한 1000여 평에 이제 뭐 배추 들 때는 겁도 없이 450포기 심기도 하고 무 300포기 심기도 하고 내가 심기만 하면 배추값 폭락하고 가져가지도 않고. 어머 저랑 똑같네. 제가 주식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이거랑 똑같네.
유기농 인증은 그러면 받으신 건가요? 네, 받았습니다. 유기농 인증은 언제쯤 받으셨나요? 2003년인가? 뭐 그 정도, 예. 네,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받으신 걸 하게 되고 유기농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굉장히 어려운 점이나 좀 그런 점들이 있었나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다가 그거를 띄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농약 뿌리다가 안 좋은 적이 있었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생협에다가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전농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들이 왜 과수는 저는 과수 농사를 짓거든요. 과수는 유기농이 안 됩니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게 지금 이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유기농 이제 농사를 짓게 되신 계기고 유기농 인증 절차를 받으실 때는 그러면 주위에 그 이제 일반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으면은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런 거는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과수기 때문에 그 유격거리라고 그럴까요? 네. 떨어지는 게 10m 이상 떨어지면 되고 또 이 펜스를 칩니다. 네네. 가까이 있으면은 그래갖고 농약이 비산되는 걸 막아주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는 좀 떨어져 있는 편이라 그걸 안 하고선도 쉽게 할 수 있었죠. 지금 원고 같은 경우도 하우스에서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농약 비산 될 일이 없잖아요. 밖에서도. 그래서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우스가 없는 지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보시기에 그럼 지금 현재 뭐 원고 이훈길 씨가 지금 피고들 이제 일반 농법으로 짓고 계신 그 피고들에게 어떤 뭐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유기농으로 무농약 거쳐서 유기농으로 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무농약 3년 동안은 저희 과수원은 벌레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저 벌레 다 우리 밭으로 온다.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벌레가 바보냐? 농약 뿌린 데 가서 죽게? 절대로 안 간다. 저 그러고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간 적이 없더라고요, 벌레가. 그리고 가면은 농약 한 번만 뿌려도 웬만한 벌레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농약에는 무슨 뭐 진딧물, 뭐 응애 이런 식으로 그게 있는데 저희 유기농에서 피해를 주는 건 그런 벌레가 아닙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산에 있던 벌레. 얘네들이 자기네 살 터전이 되니까 걔네가 날라오는 게 새로운 해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곤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천적도 저희가 찾기 힘들고 저희는 농약을 못 쓰니까 천적이나 아니면 아까 여기 피고 측에서 얘기한 허용물질을 뿌릴 수 있는데 허용물질이란 게 그 유기합성 농약이 아니고 천연 농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거를 쓰기는 힘든 게 가격이 좀 세요. 그래서 유기농 하는 사람들, 무농약 하는 사람들만 쓰는데 그 비싼 농약을 일반 농약에서 쓸 일이 없고 그리고 저희는 그거 쓰려면은 1년에도 사실 몇 번 쓰기 힘들어요. 비싸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주위에 일반 농법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이 하우스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우스가 없는 쪽에서는 지금 주위에서 농약을 살포할 경우 지금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에 취소될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처럼 이 방어벽을 못 친다 그러면은 서로 합의하에 지금 어차피 조정하러 나온 거니까 내 밭에서 5m 뒤로 가고 네 밭에서 5m 뒤로 가서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그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해나가면은 둘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고 측 반대 신문. 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지금 하시는 게 유기농 인증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시는 거죠? 지금 원고 측에서 하시는 것처럼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건 아니죠? 무농약 인증을 받고 3년이 지나면은 유기 전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 전환기로 해서 또 2년이 지나야 유기 재배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농약보다는 더 포괄적인
그 유기,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농약에서는 농약을 못 쓰는 건 둘 다 똑같지만 화학 비료를 30%까지는 씁니다. 무농약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생산량이 크게 많이 안 떨어져요. 네네. 근데 유기로 오면 화학 비료를 못 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급감하죠. 유기농이 상위 단계란 말씀. 농사가 그해 기온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생산량이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기농약이랑 비료를 사용하면 병충해가 좀 없어지고 토지가 비옥해져서 어떤 생산량이나 수확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처음에는 그렇게 것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 치는 쪽이 땅이 더 좋아지는 거고 더 생산량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늘게 돼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좀 여쭤. 그 장기적이라는 게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봐요. 10년, 최소한. 20년 정도. 네. 그럼 만약에 증인께서 사용하시는 게 무농약 원고 측에서 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어떻게 뭐 바람이 날리든 쓸려 들어갔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무농약에서도 쓸 수 있는 상관없는 겁니다.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재판부에서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에서 후회를 하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괜찮습니까 지금도? 이제는 후회하는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힘들어서 후회도 했다? 아니, 돈이 안 벌려서. 돈이 안 돼서. 마을 사람들하고 좀 불화는 있었습니까? 아까 그런 거 뭐 벌레가 왜 우리 밭으로 오면 어떡하냐, 네? 뭐 그런 얘기는 했었고 나는 뭐 그쪽 농약이 날라올까 봐 걱정은 했는데 그냥 좀 특별하게 아까처럼 그 협상은 안 했지만 저거 마땅한 쪽은 버리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그거 한 건 없고 불화는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미친놈이라고 했었죠. 아하. 자, 현재는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혹시 이게 무농약 인증, 뭐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데 옆에 이제 그 농약 같은 게 와가지고 취소가 된 사례들이 좀 많나요? 저희 지역에서는 모르겠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제가 작물이 배인데 배는 전국적으로 유기농하는 사람들이 33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다 퍼져 있는데 네.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취소가 됐다. 네. 아하. 그러니까 바람에 날라와서 비산되다 보니까 그거 검출하면은 어차피 취소거든요. 검출이 되면 취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항소를 해갖고 내가 뿌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했다는 걸 갖다가 소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할 수는 있지만은 어차피 금년의 농산물은 농약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되잖아요. 안 되죠.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는 양측에 진짜 생계가 달린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원고 같은 경우는 지금 증인 얘기하는 것처럼 5m 정도만 이렇게 이격을 하면 옆 논도 가능하고 지금 원고 측 논도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 왜 5m라고 딱 그랬냐면 5m입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 과수는 SS 분무기라고 이 차가 지나가면서 하늘까지 해서 사방 한 10m를 뿌립니다. 네. 그러니까 나무에다 뿌리기 때문에. 근데 채소 종류라면은 그렇게 하늘로 쏠 일이 없고 직접 이게 밑으로 뿌리기 때문에 5m까지 내 밭에서 5m 저쪽 밭에 5m면은 끝에 5m까지 가서 맞는 거가 끝이지 더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거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리 증인 혹시 추가로 신문할 수 있는 사항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 봐서 좋습니다. 예. 네. 자, 피고 측도 뭐 증거 신청할 게 있나요? 예, 저희도 그 무농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이런 방법 때문에 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걸 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일반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을 좀 증인으로 시청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상 증거로 채택을 하고요. 자, 영상 바로 틀어보죠. 농부 A씨의 관행농지 인근에는 무농약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무농약 하우스와 인접한 농지 부근에는 유난히 무성하게 자라있는 잡초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무농약 농지 부근에는 함부로 제초제를 살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처에 무농약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거 일일이 손으로 다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이거 제초제 뿌리고 이러면 난리 나그래요. 왜냐하면 제초제가 바람에 흩날려서 자기네 땅 오염된다 그러고 또 비라도 오면은 이게 땅속으로 이렇게 오염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겠어요. 이거 일일이 다 손으로 뽑아야 돼요. 우리.
관행농부 A씨는 무농약 농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기에 손수 잡초를 뽑는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은 땅에 이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이게 고갈돼요. 그러니까 땅도 뭐라 그러나 인이나 뭐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 그게 고갈이 돼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소를 키워서 소 배설물 땅에 묻고 지금 이러려면은 또 소지을 또 땅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은 땅이 더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그 화학 비료 뭐 이런 거에 영양분이 다 있기 때문에 땅이 영양분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농작물이 건강할 수도 있겠네요? 뭐 땅도 제가 땅도 생각하기에는 뭐 좋으니까. 땅도 좋고 뭐 농작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일반 농법을 하는 사람을 뭐 증인으로 좀 신청을 하시겠다고요? 예,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법정에 지금 나와 있나요? 예, 나와 계십니다. 여기.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강점욱. 이분은 일반 농사를 짓는 분이신 거죠? 피고 측 주신문 해주십시오. 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이게 농사일을 좀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저는 한 15년 정도요. 어떤 농사 지으세요? 뭐 여러 가지 고추도 심고 뭐 배추도 심고. 그 증인께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지금 어떤 그 무농약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시죠? 일반 농법으로 이렇게 사용하시죠? 약을 칩니다. 네. 그렇게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무농약으로 사용하는 그걸로 인해서 혹시 뭐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약을 안 치니까 그 벌레가 우리 밭으로 온다는 생각은 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느끼기에? 네, 느끼기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쪽 밭에 벌레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약을 치면은 뭐 그렇지 오지 않을까요? 그 증인께서 보실 때 어느 정도 많았어요? 그쪽 무농약 치는 경우에 이렇게 벌레, 잡초들이? 잡초는 엄청 많고요. 벌레도 엄청 많아요. 아무튼지간에 뭐 옷에도 막 달라붙어 있던데 벌레가.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농약을 한번 했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그런 뭐 문제가 생겨서 또 농약을 다시 좀 간단하게 또 치든지 이런 경우 있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도 아무래도 한 번 칠 거를 두 번 치겠죠. 저는 농약 치는 사람이니까. 그 증인께서 혹시 무농약으로 하시는 그 농사를 짓는 분한테 혹시 뭐 바라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무농약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깔끔하고 벌레 안 먹는 거 먹고 싶어서 치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니까 솔직히 부럽긴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아직 불편하고?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서 벌레가 있으면은 저 나 먹을 건데 제가 다 먹으면 나 뭐 언제 먹어 뭘 먹어 그래서 그냥 약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죠. 증인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뭐 원고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증인이 보시기에는 그럼 이제 증인 이제 인접해 있는 논에서 농약을 살포를 한다면 이 그 원고 측의 논에 좀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생각하죠. 아무래도 네네. 제가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판부에서 마지막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에 벌레가 많은 겁니까? 실제로 벌레가 좀 많아지는 겁니까?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런데 아니 본인이 저 느끼시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쪽 집에 안 치니까 그쪽 벌레가 우리 집으로 많이 오는 것 오는 같아요. 것 같다. 친환경 농법으로 바꾸면 좀 어렵습니까?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저희는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이 없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앞에 정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5m 정도를 만약에 띄워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쪽 5m, 이쪽 5m 이격을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없겠죠. 본인 봐서도? 예, 그 정도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혹시 추가로 신문할 게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우리 법정에서 혹시 유기농으로 지으시는 분이 있나요? 일반 농법. 대부분 일반 농법이네요. 자, 지금 뭐 조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이러니까 증거조사까지 지금 마쳤는데요. 원고 측부터 해서 뭐 조정안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금 양측이 뭐 이렇게 첨예하게 뭐 사실 대립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10년 동안 노력을 들여서 받은 무농약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다급한 상황입니다. 적정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좀 거리를 책정해서 이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전국에 다 그쵸. 지금 농사짓는법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겠죠.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아, 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고 측은 조정안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예, 있나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조정안이나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경제가 발전하고 환경이 좀 오염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뭐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무농약 농법으로 사용하는 농산물이라든지 유기농법으로 사용하는 농산물이 어쨌든 많아져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토를 보면 논과 밭의 비율이 약 19%입니다. 그리고 2018년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5,18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뭐 19%에 있는,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판매를 위해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에 해당하는 농산물로 자급자족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 전체를 책임져야 됩니다. 무농약을 사용하시거나 유기농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에서 하시는 분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속으로는 부럽다, 나가야 될 방향이다. 저희도 변론 방향 그랬습니다. 다만 그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그렇죠. 대해서 조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격거리는 어떻게 피고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논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격거리가 너무 많게 되면 너무 수확량이 줄어들 그럴 수밖에 수도 없으니까. 있고 그 이격거리라는 게 그 안에 이격거리 안에 뭐 무농약 인증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다른 걸 심어서 그렇죠.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결론 같아요. 재판으로서 판결로서 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야, 진짜 우리 판사님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안 중에 일단 이격거리도 5m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충분히 된다면 어떤 논에서는 뭐 1m, 2m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논에서는 또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유기농으로 하는 데는 제초 작업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유기농이 아닌 일반 농업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농약을 치더라도 그 옆에 유기농 쪽으로 갈지 않도록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판결로서 이렇게 하는 쪽에 너무 피해를 또 주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거고 또 피고들 나름대로 또 안 좋은 게 또 피해가 있는 거고 또 원고는 원고대로 피해가 있고 또 원고는 어떤 뭐를 구하기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원고 측에서 제시하고 또 피고가 받아들인 것처럼 조정안은 잠시 휴정을 한 후에 다시 법정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 않아서 판결이라는 거는 원고가 아니면 피고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이제 하는 거고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적인 어떤 강제력이 부여가 되는데 오늘 재판은 조정으로 진행된 만큼 어떤 강제력이라든지 법적인 내용보다는 최대한 좀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고와 피고들은 중간에 적당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완충 작물을 식재를 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한다. 1항이고요. 2항은 원고는 인접 지역의 제초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피고들은 인접 지역의 농약 살포를 좀 자제하도록 한다.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동법 제4화 친환경 농법 때문에 생긴 이웃 간의 갈등 어떻게 잘 해결된 것 같죠? 그렇죠. 일단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이웃이고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지만 방식이 조금 달라서 생긴 문제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웃 간에 서로 양보하는 그런 지혜론이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우동법이 마을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 동네 우동법 또 다른 법률 사각지대로 저희들은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많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긴장도 되고 잘 들었습니다. 경험 좋았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만히 해결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